여름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초가 자라지 않고 먹이를 찾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 번 문 먹이는 놓치지 않기 위해 심해어의 입이 큰 것이 특징이다. 삐죽삐죽한 갈기와 얼룩무늬가 멧돼지를 닮은 서던 피그피쉬도 어렵게 만날 수 있는 심해어종 중 하나. 이들을 보기 위해선 열대어에 비해 수온만큼은 꼭 지켜줘야 하는데 열대어 수조의 절반 정도인 13도 정도의 차가운 수온을 유지해줘야 한다. 육지에서는 1도씨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물속 생물들은 1도씨 차이가 육지 생물에 비해서 2~3배 정도의 강도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도 내려가기 때문에 심해어에게는 차가운 물이 필수 조건이다. 심해어들은 차가운 수온에 맞춰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움직임도 적고 성장도 느리다. 하지만 수온만 낮게 유지해준다면 다른 어류보다 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이처럼 수족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온과 생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수온을 조절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개인 수조에도 IT 기술을 통해 물고기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등장했다. 컴퓨터에 꽂은 USB를 어항에 연결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포 발생 여부와 기포 발생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온과 조명 상태 등 원하는 조건을 입력해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생육 조건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본체 컴퓨터와 어항에 내장된 칩이 유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IT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기존 어항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히터, 그다음에 공기 발생기, 그다음에 여과기 이런 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서 컴퓨터 제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각이 220V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이제 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디지털 어항 같은 경우는 USB 5V 전력만으로 해서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고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넓은 공간과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어 미니 어항으로도 어류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에는 아쿠아리움의 대형 수조까지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과학 발전에 남겨진 숙제다.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에서 온 해수어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 수조. 푸른 형광빛 몸통에 노란 초생딸 무늬가 선명한 블루문 엔젤과 파란 몸통에 살랑거리는 지느러미가 특징인 레드투스 트리거피쉬는 염도가 높은 홍해에서 온 대표 어종들이다. 푸른 몸통과 노란 꼬리의 대비가 선명한 퍼플탱과 옐로탱은 하와이에서 온 열대의 대표 어종. 나소탱도 빠질 수 없는데 탱 종류는 화려한 색깔과 순진한 겉모습과 달리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물고기로 꼬리에 가시돌기가 특징이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지를 가진 해수어들을 한 수조에 담기 위해선 필요 조건이 있다. 해수어에서 수온 다음으로 중요한 생존 조건은 염도. 순치 과정을 거쳐 바닷물의 평균 염도인 30ppt에 맞춰 사육하는데 수족관의 해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심에 자리 잡은 수족관의 경우 수돗물에 소금을 탄 인공 해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일반 소금이 아닌 홍해의 특수 인공염. 이 물고기를 위한 소금은요, 정제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소금을 만든다고 염전해서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해수에 직접 해수에는 들어있지만 소금으로 만들면서 들어있지 않은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첨가를 해서 어류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소금입니다. 정제 과정을 통해 불순물은 제거하고 미네랄과 칼슘 등의 영양소는 첨가한 특수 인공염과 정화한 수돗물을 섞어 수조로 공급하는 것이다. 증발되거나 청소, 운반 중에 유실되는 해수를 새로 만들기 위해
한 달에만 5톤 이상의 인공염이 사용된다. 반면 해운대 바닷가에 위치한 이 수족관의 경우는 인공해수가 아닌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다. 해변에서 270m 떨어진 곳에 해수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직접 수조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저희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수욕객들, 특히 7월달, 8월달에 해수욕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선크림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주요 해로운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해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단백질 여과기라는 주요 여과 장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여과기를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질들을 모두 제거해내죠. 자연 해수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정화 과정을 LSS 시스템, 즉 수중 생명 유지 장치라고 부르는데 수족관 속 사육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이 정화 시스템에 의해 순환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 속은 물고기들의 배설물과 먹이 찌꺼기, 암모니아, 박테리아 등 수많은 위험물질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SS의 정화 과정은 어떤 것일까? 수조 속의 사육수가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은 단백질 여과기다. 단백질 여과기 속에는 미세한 거품이 가득해 이 기포들이 사육수 속에 녹아있던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용변 유기물을 흡착해 여과기 위로 올려보낸다. 위로 솟구친 용변 유기물 거품을 제거하면 이물질의 70% 이상이 제거된다. 단백질 여과를 마친 사육수는 다음으로 모래 여과기를 통과하게 된다. 모래 여과기에는 말 그대로 모래가 담겨져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산호가 부서져 만들어진 고운 산호사를 이용해 미세한 틈새로 더 많은 불순물을 여과하게 된다. 모래 여과기에 흘러들어온 사육수는 모래층을 통과하며 모래 알갱이의 작은 구멍에 고형물질 찌꺼기를 걸러내게 된다. 다음은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하는데 자외선 살균기는 특수 자외선을 쏘아 사육수 속의 기생충 등 병원균을 멸균 제거한다.